이번은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탈피, 짝꿍, 수상한 관계.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탈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달 15일 방송된 100분 토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100분 토론은 기존의 토론 형식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부터 100분 토론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순서는 프레임 토론인데요. 이 프레임 토론은 사람들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극복해보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 패널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프레임으로 제시하시고 그 프레임 안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황보승 의원님이 정해주신 프레임은 내 자식만 귀하다라는 주장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23일 날 복귀해야 되는 병사가 복귀를 하지 않았고 25일 날 보좌관이 또 전화를 합니다.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 자체를 청탁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저는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거기까지 일단 끊고요. 자, 윤건영 의원님은 아까도 아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팩트냐 정쟁이냐라는 프레임을 정하셨어요. 지금까지 야당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팩트를 수반한 내용은 없다.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시면서 저는 국민적 양쪽을 균형 있게 의혹을 보자라는 말씀드린 키우고 계신 겁니다. 거거든요. 프레임 토론, 국민의 청원, 뉴스 역학조사 등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코너를 신설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100분 토론은 지난 2월에 이어서 7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파격적인 변신을 했는데요.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토론 너무 잘 봤습니다. 왠지 전성기적 100분 토론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토론 방식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토론 방식이 좋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개편된 100분 토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바로 다양한 코너들의 등장입니다. 위원들은 100분 토론의 새로운 코너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 새롭게 신설된 그 100분 토론이 그 예전에 그 말싸움을 이제 구경하는 듯한 재미를 조금 줄이고 저널리즘 형태를 좀 목적으로 두고 있구나라는 방향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의견임에도 이분의 말이 세서 상대가 주눅이 들거나 맞는 말을 들고 나오신 분이 토론에서 뭔가 지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이런 건 사실 엔터테인먼트지 저널이 아니거든요. 진짜 난상 토론을 벗어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시청자 댓글의 반응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이 좋았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코너들이 신설됐지만은 저는 결국엔 이것이 시사 토크쇼의 방향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100분 토론이 가지고 있는 정통 토론의 형식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토론 같은 경우가 프레임을 정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의 해석 차는 있을지언정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건전한 토론의 어떤 그런 방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프레임 토론이라는 방식이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식인 것인지 실제로 지금 프레임 토론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어요. 그건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서로의 프레임을 좀 더 명확하게 가르는 좀 이제 사전 작업이 있다면은 충분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듭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한 2회 정도를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바뀐 뒤에 이 프레임 토론의 양쪽의 토론자들이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이제 나오셨어요. 이게 좀 양분화된 패널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소수 의견이 좀 누락되고 좀 이념 지형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패널 섭외와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청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좀 없던 새로운 형식이죠. 국민들의 청원을 다룬다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전문가가 좀 더 다양하게 나오면 어땠을까?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보고 나서 뭐 크게 남지는 않는 듯한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제작진의 그런 의도에 발맞춰서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또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분 토론에서는 박경추 아나운서에서 정준희 교수로 진행자가 바뀌었는데요. 정준희 교수의 진행은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히 진행자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너가 개편되는 것과 같이 맞물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박경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크로스토크를 굉장히 유도하는 방식의 진행자였다고 한다면은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진행자의 권한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려되는 부분은 있죠. 진행자가 사실은 중립적인 척하면서 토론에 어떤 개입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정말 안 좋은 케이스지만은 너무 서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진행자가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갈 수 있는 것이 좀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준희 교수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거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을 몇 개로 뽑아서 여기서 답변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입을 하는 것이 좀 지금 이 개편된 100분 토론과 좀 잘 맞는 진행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약간 직업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나운서에서 이제 교수라는 직업으로 변경된 만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이제 2회밖에 못 빼서 정확히 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유려한 중재자가 아나운서의 역할이었다면 새로운 어떤 MC 역할은 좀 날카롭고 전문적인 게 강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10회 정도 더 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00분 토론은 확실히 개편 후에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분 토론의 행보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봅니다. 짝꿍. 고몽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난 18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새로 이사한 개그우먼 김민경 씨의 집에 골프 감독 박세리 씨가 초대 손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통큰 집들이 선물로 리치세리의 면모를 보여주는가 하면 다양한 먹방 철학을 함께 나누면서 짝꿍 케미스트리를 뽐냈습니다. 뭐야? 올 사람이 없는데? 손님? 내가 오다고 왔나 보다. 뭔데, 뭔데? 우와, 생각보다 너무 큰데? 바보. 왜 이렇게 커? 그냥 아저씨 얼굴도 나무를 가려져서 있는데 이게 뭐지? 계속 이러고 계속 있었는데 저 나무가 블루베리 나무야. 여름에 되면 한 나무에 한 2kg씩 열릴 거예요. 우와 너무 좋은데 이게 천장을 샀죠 이 천장이. 직접 이게 만드신 거거든? 한 피스야, 이게. 아 진짜요? 예쁘다, 테이블. 한 피스야. 응, 이 세트 저렇게 된 거야. 스케일 뭐야? 역시 리치. 뭐야? 고기를 언니 거. 언니 고기 거예요. 종류가 뭔가 너무 뿌듯한데요 저? 잘 먹겠습니다. 차도는 칙칙 이거지. 그래서 줘, 빨리. 전화장. 전화장. 찐행고기다, 찐행고기. 완전. 여기는 뭐라. 나 솔직히 전날 차돌만 쭉. 차돌만 쭉 먹는 게 처음이에요. 저희 2kg는 먹었어요. 2kg예요? 몇 인분이야, 몇 인분? 나도 2kg라는 게 아무튼 한 10인분 넘게 들어요. 우리 그렇게 안 먹었는데 그죠? 10인분 못 먹어요? 그렇게 안 먹었는데? 10인분을 좀 드셨는데 2kg. 언니 앞에서 나랬어. 예. 저희 집에 온 기념으로 그래. 하나 둘 셋. 우리 요 나무 앞에 한번 갈까요? 뭐야? 다 같이. 네, 김민경 씨의 첫 출연 당시에 스튜디오에서 박세리 씨의 호흡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저도 다음 에피소드를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박세리 씨와 김민경 씨가 모이니까 두 분이 양적으로 플렉스하는 느낌이 있어요. 뭐 한 분은 음식으로 플렉스하고 한 분은 어떤 금전적인 걸로 플렉스를 보여주니까 제 그 말초 신경이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좀 시각적인 어떤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루베리 나무도 사실 일반적으로 선물한다고는 상상을 잘 못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금전적 플렉스, 그리고 김민경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플렉스가 아니라 거기에 또 철학을 섞은
잘라서 나온 거를 또 자른다는 게 역시 이미 잘라왔는데 뭐 또 자릅니까? 생각할수록 대단한 명언이다. 그대로 먹어라. 네, 그래서 이런 게 가슴에 남는 하나였습니다. 네. 사실 박서희 씨가 요즘 예능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호불호가 좀 명확하시더라고요. 또 불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단호하신데 김민경 씨가 나올 때는 정말 엄마 미소 같은 정말 너무 온화한 미소와 정말 또 아껴주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 둘의 케미스트리를 다들 기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사실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 이제 뭐 여운파도 그렇고 이제 뭐 내얼간이도 그렇고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만들어진 이제 소위 케미스트리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융합되기가 어려우니까는 좀 나 혼자 산다 제작진들이 약간 억지로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장도연 씨 기안84 러브라인 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던가 사실 좀 억지스럽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어떤 뭐 먹철학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만들어지고 좀 시청자들이 앞으로 이 조합을 계속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의 나 혼자 산다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날 방송에서 한동안 자리를 비우셨던 이제 기안84 씨가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같이 소개가 됐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안84 씨의 복귀에 대한 어떤 세간의 시선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저 두 분과 같이 묶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더라면은 사실은 출연진들에게도 프로그램에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회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오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한동안 그래도 이제 뭐 개인 사정으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뭔가 바람이 잦을 때까지 기다린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기안84 작가와 이제 오래 함께 같이 했고 어떤 사적인 친분도 있고 이 사람을 실제로 안쓰러워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안쓰러워하는 것과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그걸 되게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옆에서 개입을 해서 다들 실수를 하면서 크는 거죠. 근심이 많아 보여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과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선을 긋고 조금 더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프로그램과 출연자 모두를 위해서 그런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관계.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15일 방송된 PD수첩 검사와 의료사고 관련 키워드입니다.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그런데 성 검사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대희 씨의 사건 담당 성재호 검사와 성형외과 의료진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 동기. 2008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이입니다. 지난 6월 검사와 의사 친구 편이 방송된 직후 PD수첩 유튜브 영상에 놀라운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성재호 검사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가 PD수첩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MBC PD수첩을 보니까 딱 그 성재호 검사 나온 거예요. 이름이 전 너무 놀랐어요. 저만 이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날 방송에서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이번 2달 만에 사망한 고 김성은 양의 사건을 파헤쳤는데요. 유족은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이탈이라고 하는 의료적 과실에 관한 책임을 물었지만 현재 불기소 처분된 상태입니다. 이에 PD수첩은 당시 의무 기록을 분석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재호 검사가 쓴 불기소 결정서에서 엄마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삽관 튜브 이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재호 검사는 중환자실에 있던 성은이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의료진이 성은이를 살리려 애쓰다가 성은이 입에 꽂혀있던 튜브가 빠진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래 호흡기 이탈로 해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성은이의 부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에 매달렸습니다. 불기소 결정 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민사 2심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본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는 바이며 이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PD수첩은 성재호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거 상당히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직무를 갖다가 게을리했다.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징계라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죽는 날까지 못 잊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불기소를 내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성은이 다시 한번 죽이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겠습니까? 지난 6월 고 권대희 군의 사망 사건을 다룬 검사와 의사 친구 편에 이어서 그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한번 파헤친 이번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계속 10부까지, 아니 모든 국민 귀에 들리게 방송해 주세요. 참 무섭네요. 의료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번 방송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일에 끈질기게 취재해 주신 제작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해당 사건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라는 반응과 함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PD수첩 제작진을 응원하는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사고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PD수첩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PD수첩 보도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되어 있는 엘리트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구나라는 거에서 오는 분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교롭게도 이 두 집단 모두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좀 개혁의 요구가 높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을 어떤 개혁하고 좀 스스로 이제 좀 자구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굴 때 PD수첩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저렇게 책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좀 시의적절하게 폭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가 만약에 그러니까 입을 싹 닫으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요. 전문 영역이란 이유로 자기들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 조직이에요. 또 검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인터뷰를 따는데, 그러니까 조직에 부담이 되는 선례를 만들지 않는다. 이 조직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잘해주겠지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 공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정말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의사들이 뭐 학연이라든가 혹은 일단 돈을 많이 버니까는 이제 뭐 정관 출신의 변호사를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하나의 특권 계층을 만들 때가 되게 위험한 건데 사실 이번 방송이 보여줬던 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PD수첩이 그동안 상품으로 따지면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작과 유통이라는 과정으로 나눴을 때는 유통에 이제는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무슨 말이냐면 의료사고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방송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서 그치지 말고 방송국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 유독 시청자들이 충격을 많이 받고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PD수첩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